네, 오늘 포커스인에는 정부 보조 수혜와 관련해서 새로운 규정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문제들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박동규 이민 전문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부 보조 수혜라는 거 이제 퍼블릭 차지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네. 이 새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좀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선 새 규정은 어떤 신청서에 적용이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한인 동포들이 각 한인 봉사단체들 그리고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가 지금 빗발치고 있고요. 사실 저희도 이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만큼 이 규정이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 특히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적용되는 대상은 우선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민권 신청하실 때는 적용이 안 되세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미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10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시거나 영주권을 분실하셨을 때 갱신하는 이거에도 적용이 안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영주권 갱신할 때 큰일 났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그건 걱정할 필요 없네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 새롭게 네. 그렇죠. 새로운 영주권 신청할 신규 경우가 신청. 대부분 네. 신규 신청일 예. 때 대부분 적용됩니다. 예,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단 비자 신청, 예를 들면 유학생, 취업 네. 비자 가장 많이 신청하죠. 또는 이투 투자 비자 신청 같은 거 하실 때, 그리고 이제 영주권 신규 신청하실 때, 그리고 많은 그 동포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이 영주권자 가지고 계신 분 중에도 미국 밖에 한국이나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신 분에게는 또 적용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세 가지 비자 신청, 영주권 신청, 그리고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영주권자 이분들에게 적용됩니다. 네, 그럼 이제 확실하게 새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약을 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한마디로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이제 기각 사유의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니까 규정이 강화됐다. 예, 이거를 이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예를 들면 과거의 규정에는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에 long-term institutionalized Medicaid, 그러니까 병원에 장기 입원을 요하는 메디케이드, 그리고 심지어 장기라고 하는 것이 기간이 얼마라고 하는 것도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통상 변호사들마다 3개월, 4개월, 6개월 다 달랐습니다. 해석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한 달 이내에 병원은 심지어 입원을 해도 메디케이드를 받았어도 영주권이나 비자 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이 과거의 규정이라면 예, 지금은 그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36개월의 기간, 3년의 기간 동안에 1년, 즉 12개월 이상을 받으면 예, 그것이 입원을 했던 기간이든 아니면 통원 치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도 이것을 1개월로 받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12개월을 갔다면 이미 12개월이 다 차버리게 그렇죠. 되는 네.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규정은 과거의 규정에 비해서 상당히 강화가 되었다.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됐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은 과연 받으면 되는 것이 있고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좀 딱 구분하고 싶은데 네. 받으면 안 되는 혜택과 받아도 되는 혜택 네.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쉽게 이제 받아도 되는 혜택부터 제가 명확하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권 신청할 때, 영주권 갱신할 때 상관이 없고요. 네. 그리고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받으시고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이 임신 출산 메디케이드 병원에서 아기 낳을 때, 특히 유학생 분들은 이제 뭐 학비 대기도 바쁜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또 병원에 가면 뭐 받아도 된다, 돈은 걱정하지 말라 해서 메디케이드를 거의 자동으로 신청을 해줍니다. 그리고 특히 뭐 시립병원 같은 데를 가서 혜택을 받게 되면 우리들 생각에는 같은 정보기관에서 준 거니까 이건 문제가 없으니까 주겠지라고 안심을 하신 분들이 이번에 되게 불안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방이 많이 있다가 최종 규정에는 출산 메디케이드는 받아도 괜찮은 걸로
규정이 네. 예, 났고요. 네. 또 사고가 나서 이머전시 메디케이드 응급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아. 경우도 괜찮고 예외되는군요. 예외입니다. 그리고 17세 이하 자녀가 받는 의료 혜택 메디케이드도 괜찮고요. 또 아동 건강보험 칩이라고 있습니다. Child Health Insurance 프로그램도 괜찮고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뭐 런치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뭐 영재 교육을 위한 헤드스타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프로그램은 받아도 괜찮다. 괜찮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받으면 안 되는 규정을 설명드리면 과거처럼 일단 현금 보조는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SSI하고 TANF 이거는 과거 규정에도 받으면 안 되고 새 규정에도 받으면 안 되고요. 새 규정이 이제 추가로 된 부분이 이제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가 강화가 되어 있는데요. 푸드 스탬프 받으면 안 되시고 메디케이드도 말씀드린 응급 메디케이드, 출산 메디케이드 그리고 36개월 기간 동안에 12개월까지는 괜찮지만 네. 그 이상은 절대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혜택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될 것, 또 네. 받아도 되는 걸 또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네.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에서 정부 보조 수혜자의 세 규정을 놓고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